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콜버그의 이 도덕 발달 이론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는 원래 그 대학원에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공부를 하고서 나중에 박사학위를 할 때 그 인간의 도덕성은 과연 어떻게 발달하는지 어, 그 하인스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선 조사를 하면서 남들의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아제가 얘기하는 도덕 발달 이론을 기초로 하되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6단계로 인간의 도덕성이 발달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 기준이 어 점점 달라지는 변화하고 그것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피아제의 도덕 발달 이론을 보면 감각 운동기에서는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다 옳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은 아주 어린 애들은 다른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먹고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막 뛰어놀고 거기서는 특별한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없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구태여 도덕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이제 행동하다가 그다음에는 전조작기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이제 한 3-4세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아빠나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거 잘했어." 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하면 좋다, 나쁘다의 도덕적 기준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조작기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유목화를 한다 그랬어요. 유목화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큰 거, 이거는 작은 것, 이거는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그래서 이거를 자율적 도덕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율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저걸 보고서 저거는 좋은 것이구나. 저거는 이렇게 하니까 나쁜 것이구나. 이렇게 도덕적 기준이 자기 자의적으로 스스로 분류를 해서 저건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식으로 그 이 도덕성의 그런 자율적 도덕성을 갖다가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를 넘어서 사춘기 청소년기 이때가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추론을 한다는 거죠. 추론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걸 인과적 측면에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건 나쁘구나. 응? 이거 하면은 나중에 분명히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이 사회에 이만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구나.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결과를 추론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본 거죠. 자, 이런 피아제의 도덕 이론을 콜버그는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6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전인습적 임습적 후인습적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3단계로 크게 나눴는데 이게 뭐냐면 인습이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합의하고 동의하는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 그래서 전인습하면은 일반적 사회적 기준을 가지고서 이것이 옳다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 단계. 그리고 후인습적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하는 거고 저렇게 하면 못한 거다.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도덕적 기준을 넘어서
전체 사회나 아니면 인류를 그 기준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후인습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전인습적의 1단계, 첫 단계는 대개 도덕적 기준이 그거 하면 혼나, 그거면 안 돼, 아빠가 혼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혼나,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옳고 기름을 가르는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다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아, 그거 하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해서 이제는 첫 단계는 처벌의 기준을 둔다면, 두 번째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나 하는 기준을 쳐다보고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죠. 자, 하인츠 예를 들면, 그 하인츠의 그 케이스를 들면, 예를 들면은 그 자기 와이프를 하인츠가 살리기 위해서 그 약방의 문을 깨고 그리고서 약을 훔친 것은 자기한테 사실은 도움이 되고 정말로 자기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잘한 거야. 그러나 그 처방에 관련된 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10배가 되는 높은 가격으로 파는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해서 이익이라는 관점, 전체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쳐다보고서, 아니면 개인적 이익이라는 관점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그 단계가 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 전인습적 단계는 주로 개인의 초점을 맞아서 개인한테 처벌이 되느냐 하는 1단계, 개인한테 도움이 되느냐 하는 2단계라고 하면, 3, 4단계는 인습적 단계인데, 요 단계는 뭐를 보냐면 서로와의 관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의 관계. 그래서 이 사람이 서로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가 이제 인습적 단계의 인습 단계의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이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는 이제는 서로와의 상대방에서 어떤 순수한 의도라고 하는 관점을 조금 확대시켜서 이제 서로 간에 순수한 의도를 떠나서 전체 사회 아니면 전체의 관계 안에서 어떤 질서나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윗사람한테는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 모였을 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상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 네 번째 단계고, 이것이 곧 인습적 단계, 3, 4단계를 얘기하면, 이제는 후인습적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는 전인습적은 개인이 처벌받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이익을 주느냐. 자, 인습적 관계에서는 상호 관계에서 그 사람이 의도가 순수하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회 전체의 질서적 차원을 볼 때 상대방한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아까 했던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된다 하는 이런 네 번째 단계를 넘으면, 이제는 점점 전체 사회를 보고 후인습 단계에서는 이제는 다섯 번째로,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전체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도록 서로 합의한 하나의 가치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계약적 측면에서 보았듯이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달리 규정을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설사 둘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상사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봤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사회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에 상사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좀 더 평등적 관계로서 보면서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전체 사회의 분위기와 전체 사회의 변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옳고 그름을 재규정하고 또 재규정하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는 수인습적 단계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이거는 보편적 진리를 하나의 자기의 개인 가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이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인류 아니면 전체 국가, 전체 사회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함으로써 전 아시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당시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면 옳다. 이거는 상당히 주체적이고 주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갖고 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기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인간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단계에서 상호 관계 레벨에서 사회 레벨에서 그리고 전체 우주적 내지는 전체 국가의 미래를 쳐다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6가지의 단계로 도덕성도 발달된다라고 본 것이 코을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입니다. 자, 일제는 도덕 발달 이론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알아봤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하인스의 그 케이스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를 보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덕 발달 이론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까지 이제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는 인지 치료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인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